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어, 라이브로 녹음할 때는 수정이 안 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녹화를 할 때는 이상하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또 이거 말 실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취소 버튼을 누르고 다시 녹음을 합니다. 지금 앞에 인사말만 하고 지금 네 번째 녹음을 하네. 나 참.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 중에 이제 참 계속 또 이렇게 보면 봐지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유튜브 방송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저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니까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뭐 시세가 11억 했다가 6억, 4억 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이게 아까 그 어디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떨어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건축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 공급될 수 있는 그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건설회사에서는 때려 죽여도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건설을 못 하는데 소비자는 그 밑으로 물건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회사가 아이고 그러면 뭐 노는이 그래도 해야죠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식당 같은 경우도 음식 재료비가 너무 오르면 소비자들이 예전에 IMF 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음식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지금 뭐 공급량이 줄어든 이유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땅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차피 지어봤자 현재 들어가는 공사비나 땅값을 생각을 하고 나면 가격이 부장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포기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일부 지금 이제 대부분이 그래요.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거품이 심한데 우리 소비자들이 안 사고 버티면 지들이 가격을 낮출 거다. 우리 농산물도 보면 수확을 할 때 배추 왜 갈아엎겠어요? 아니 그거 뭐 갈아엎을 바에는 그냥 도시민들한테 나눠주지. 진짜 나눠주는 건 돈 안 들어요. 갈아엎으면 거름이나 되지. 그냥 빨리 갈아엎고 거름해서 다른 거 심는 게 계산이 맞기 때문에 갈아엎는 겁니다. 그 열심히 농사져 가지고 왜 갈아엎냐라고 하지만 아 이제 뭐 가격대를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이걸 지금 왜 들어왔냐면요. 뭐 요 이야기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 너무 유튜버들이 그 여기 댓글 보니까 그죠? 이런 댓글 조회수가 282만 회니까 어 이게 이제 11개월 전에 지금 나온 물건이에요. 11개월 전에. 그러면 뭐 거의 1년 전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은 아무래도 이제 인천 지역이 수도권이고 또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집값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 보면 8억 3천짜리가 6억 4천에 낙찰이 됐다. 1년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영상 다 보지 못했고 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채널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유 막 그냥 속에서 끌어서 예, 그래서 다들 참 무책임한 이야기, 참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아까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인천에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잠시 예. 어,
그런데 보니까는 이 아파트가 이제 지금 실거래 가격이 뭐 아까 11억까지 거래되다가 4억까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85m 제곱이.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작은 이게 25평이죠. 정도가 6억에 거래가 됐어요. 감정가 5억 7천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매한 사람은 바보라서 호구라서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음, 그죠? 뭐 다른 사항은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예, 좀 아, 낙찰 가격이 좀 높은 감이 있죠? 6억이면 그죠? 감정가에 1회대니까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그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빚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빚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입찰을 하면서 낙찰 가격을 좀 여유 있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채무액으로 봤을 때는 뭐 적지 않아요. 8억이나 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디예요?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3년, 4년 동안, 3, 4년 동안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이나 저축은행들이 그 집값이 올랐다라는 것으로 그 후순위 대출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금융권 대출이 처음에 2억 9,800, 즉 한 뭐 2억 5천 정도 대출을 해준 거죠. 분양가에서 분양이 아마 한 3억 5천, 4억 정도 그 정도 하지 않았나 해요. 예. 그러니까 한 3억 5천 정도 분양할 때 2억 5천 정도를 대출해 준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1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돈하고 대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돈만 빌린 거죠. 그죠? 저축은행에서 빌려서 쭉 해서 그냥 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축은행은 적어도 3억 정도는 빌려줬을 텐데 이게 이제 부실로 다 떨어지는 거죠. 지금 집값 문제에 있어 가장 크게 타격을 보는 것은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이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보면 항상 그 2%가 부족해요. 그 2%가 뭐냐? 뭐 우리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숭이야. 사람 차이예요. 몇 가지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쭉 봤을 때 보면 뭐 똑같은 유인원이니까 뭐 별거 없죠. 뭐 인간도 보면 오히려 야생에서는 더 약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유인원으로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유전학적으로 뭐 몇 프로나 차이 나겠어요. 개하고 돼지도 개 돼지하고도 인간하고도 똑같은 포유류 입장에서 거의 뭐 유전학적으로 진짜 1, 2% 차이 나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숭이하고는 2%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네,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폭락론을 볼 때 금융권이 위험하다. 글쎄요, 금융권들은 별 관심 없어요. DSR, LTV, 뭐 DTI 뭐 이런 거 강화되면서 1금융권들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큰 리스크를 안 졌어요. 안 졌고 우리가 2금융권 더 나아가 제일 많이 지금 리스크를 지고 있는 곳이 저축은행들이에요. 저축은행들이 그 집값 올랐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추가 대출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스란히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지금 뻥뻥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제일 위험하다. 새마을금고도 뭐 저축은행하고 좀 비슷한 위치니까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집값이 지금 몇 년 동안 올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초 분양가 한 3억 5천 뭐 4억 4억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3억 5천에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뭐 4억 5천 5억 정도 예를 들어서 요거 좀 뭐 비싸게 좀 낙찰이 된 듯한 기분도 드는데 그죠? 예, 대금 지급기일 글쎄요 이 돈을 낼까요 아마 돈을 낼까요?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게 조금 낙찰가가 조금 비싼 듯한 기분은 들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유동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항상 그 채권자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얘네들은 그죠? 얘네들은 돈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SBI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우리은행만 돈을 가져가요. 2억 4천을 다 가져가고 얘네들이 원금이 얼마겠어요? 여기 청구 금액이 2억 한 5천 정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원금이 한 3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SBI 저축은행이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현재 저렇게 그 시세보다 더 요즘 떨어졌대 감정가보다 분명히 떨어져서 입찰하는 게 저기 뭐야 맞는 상황인데 제가 원래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어, 자 현재 가격으로 해서 배당이 되게 되면 보십시오. 네, 얘네들 100% 받죠? 소액임 차인이라고 해서 뭐 미배당액이 좀 생겨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어디에요? 가압류 아까 이? 잠시만. 서울 보증보험이고 이걸 지금 받은 거구나. 왜 이게 빠졌지? 4억 1,800이? 여기 있죠. 기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배당으로 봤을 때는 SBI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이 근저당 금액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채권 최고액이니까 뭐 이제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채권 최고액보다 한 2억 정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50%밖에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이런 경우는 어, 돈을 내나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 조금은 있는데 좀 애매해요. 그것도 예를 들면 배당 금액이 50%밖에 안 되니까. 예. 요즘 일반인들이 그 이렇게 쉽게 감정가를 넘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한 물건이라고 이 동네 흔한 물건인데 음, 아무튼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아, 이 지역의 이제 아파트들을 봤어요. 지금 현재 인근되는 매각 물건들 보면 83%뭐 지금 최근에 78% 요거는 뭐 104% 이 물건이죠. 오늘 그리고 73% 12억짜리가 쭉 예, 78% 거의 한 70%에서 87%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전체 시세예요. 그죠? 크게 뭐 78%, 82%, 72%. 예. 뭐 이런 거는 뭐 54%까지는 떨어졌는데 이거는 요거는 대항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매수인에서. 예. 2009년 2월 24일. 그죠? 예. 2009년 2월 24일이잖아요. 근저당이 그 전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지금 입주민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낙찰됐다가 미납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냈어요. 2억 천에. 음, 이게 그죠?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지분 매각이라는 부분이네요. 뭐 사실은 그 대항력 부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70% 80%대의 낙찰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튜브 방송 보면은 뭐 11억짜리가 4억에 최저가 신고했다. 야, 이거 폭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고가, 뭐 얼마에 거래됐다. 뭐 여기 뭐 집값이 얼마다라고 이런 식의 최고가로 막 바람을 넣다가 요즘은 어 일단은 그 최저가만 찾는 거예요. 최저가만.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하죠. 내가 주장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식으로 그것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만 찾아서. 예. 그래서 지금 집값 폭락론이고 뭐 아파트 값이 막 뭐 반으로 떨어져야 된다. 뭐 얼마까지 떨어져야만이 정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신규 분양가는 지금 떨어질 수가 없고요. 이제 지금 그 집값에 대해서 거품이 특히 심한 곳이 어디예요? 재건축이죠, 재건축.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거의 뭐 2대1? 일반 분양 50, 뭐 조합원 분양 50,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뭐 한 8대2, 9대1, 10대1,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일반 분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이라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최종적으로 잘 납부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집값을 갖다 조합원들도 또 마찬가지고 본인들도 자기가 1, 2억 빚을 져도 집값은 뭐 한 4억, 5억 올랐다라고 해야 조합원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격을 올리고 그것을 또 언론들이 받아주고 또 그것을 우리 또 뭐 유튜버나 뭐 이런 부동산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받아주고 실상은 썰렁한데 자기들끼리 자 그렇게 해서 올린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이 원체 안 좋은 데다가 이제는 그런 이제 헛소문도 잘 안 통하는 거죠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즘 빠지는 시장인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천 송도 지역이나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20년째 그 시멘트 가격만큼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글쎄요, 송도 이쪽은 그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크게 떨어질 것도 없고, 크게 오를 것도 없고, 예, 계속 이 가격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참 여기가 좀 애매해요. 또 뭐 나중에 다시 되면 제가 이제 인천 송도 지역을 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어떻게든 뭐 신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은 이제 소문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경매에 나오는 가격에 우리가 한 10% 정도 더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우리 경매하고 이죠? 일반 매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경매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러니까 계약 날짜를 조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이사 받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뢰를 볼 수가 없죠. 신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보면 신뢰 안 보고 그냥 진행해요. 예전에는 뭐 문 따고 안에 들어가서 뭐 사진 올리고 그러는데 굳이 뭐 아파트는 뭐 예, 그죠? 그래서 여기 501호 501호니까 뭐 향은 뭐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입찰자 한 명이었죠. 6억 9,200 언제? 22년도. 근데 22년도에는 왜 9억 6천짜리가 그 6억 9천에 낙찰됐을 때 떨어졌다는 얘기를 왜들 안 했을까요? 이때도 올랐다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인천에 뭐가 얼마 올랐다, 뭐가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매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그 객관적인 가격, 예? 우리 중개인들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부동산이 진짜 아파트가 올랐다라고 하면 제가 진짜 매번 강조하지만 1금융권이 대출을 늘려줘야 돼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이게 아마 거의 어, 처음에 구매했을 때 4억 8,200이고 이게 그 집이 언제예요? 이게 그죠? 사용 승인이 2020년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갖다가 공급을 했을 때 거의 뭐 인천 송도는 거의 원가 형태의 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랐다라는 소문만 안 들으면 돼요. 하도 막 도대체 뭐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원래는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냐면 그 유튜브 이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참 잘 기획한 거죠. 이렇게. 그죠? 각 지역별로 떨어지는 것을 갖다 딱딱딱딱딱 찍어서 보여주면서 1년 전에 아마 올린 유튜버인데 그런 거 딱 보면 여러분들 뭘 느껴요? 와, 집값이 저렇게 반값으로 지금 막 거의 떨어지고 있어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채널을 안 봐요. 보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고 뭐 일개 유튜버라고 하죠. 일개 유튜버 따위가 말한 걸 뭘, 어? 동네 부동산 아줌마가 여기 얼마다, 시세가 얼마다 이러면 그 말을 믿고 싶지. 어. 그러니까 너무나 다 이렇게 그 잘 포장하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딱 접했을 때는 그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는 거죠. 그죠? 저처럼 뭐 이렇게 이제 성의 없이 만들고 녹음하다가 그냥 객객거리기나 했었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저 말을 믿음이 가나? 쟤는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뭐 잠시 광고를 하면 그 이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현재 많이들 뭐 저기 뭐야 또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10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할 수 있을까? 저희 이제 지주클럽닷컴으로 오면 요즘 지금 구치소에 쓰는 반성 문제 요 책 지금 팔려고 하고는 있는데 실패한 흔적들 요거는 이제 아직 그냥 JIJUCLUB입니다. 그냥 지주클럽닷컴으로 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패한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올려놨습니다. 쭉 올려놨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구치소에서 쓰는 반성문을 여기에 소개할 수는 없죠. 그 책은 안 사면 좋은 거죠. 안 사면 안 사면 좋은 거고 여기 보면은 10년 전이에요. 그죠? 2013년이니까 이것도 10년 전에 이거는 뭐 그래요. 강남공투 만화는 이제 과정인데 요건 이제 불화가 좀 있었긴 하지만 책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6권을 이렇게 기획하면서 그 10년 전에 썼죠. 지금 중고책으로 사면 뭐 월세 연장지르기 예. 뭐 굳이 뭐 그죠? 월세 연장지르기가 이거는 누가 이런 걸 올려줘? 나도 모르는 건데. 어, 아, 예전에 저희 직원이 올린 거구나. 어, 저희 직원이었던 분이. 예, 뭐 부동의 1위는 뭐 무슨 부동의 1위야. 다 그냥 마케팅으로 이야기한 거지. 씨. 예.
예, 1,500원이에요, 여러분. 그죠? 택배비하고 해서, 뭐 다른 거 같이 해서. 음, 예. 아, 판매 완료됐다고? 에이씨. 아니, 뭐 계속 팔지 왜? 없나 또? 1,500원. 제값도 아니다, 진짜. 11,700원. 중고 상품이 2,900원. 그죠? 예. S24. 2,900원에서 3,200원. 예, 3,200원 정도니까. 뭐 사서 보셔도 되고, 예, 저희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냥 그 PDF 파일로 아예 인쇄할 때 이렇게 쓰는 우리 그 판 있잖아요. 판 그대로 그냥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 예, 이거 뭐 다시 저기 편집하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출판사에 파일 달라고 그래서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냥 그죠? 뭐 원룸이나 뭐나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그 유행에 맞춰서 유튜브 방송들을 해요. 저도 보면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편집에 공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편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혹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탁 빨려들게 임팩트 있게 좀 정리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참 그렇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많이. 그런데 일단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안 된다는 걸 알았냐면 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편집해서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어 라는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내가 아파트 값이 그래도 올라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아이 저뭔 헛소리야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정보를 원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걸 딱 보여주면 너무 깔끔하게 명확하게 나한테 딱 들어오는 것 같죠. 그게 착각이에요. 음, 제가 그 아이들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저희 집 아이들을 서울대를 못 보냈으니까. 근데 뭐 저도 뭐 아니 뭐 집사람은 공부 잘했지만 뭐 저야 뭐 예, 어느 대학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 별로 뭐 그런데 아이들을 공부를 못 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 부부가. 그리고 두 녀석 다 뭐 또 자기 영역에서 또 딸아이도 뭐 어제 뭐 응모해가지고 뭐 10만 원 받았다고 입상해가지고 그런데 뭐 둘 다 저희한테는 뭐 이제 사랑스러운 자녀이기도 하지만 두 녀석을 보면 딱 그 경쟁력이 느껴져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둘 다 한문을 잘해요. 한문을 잘하는데 한문을 여러분들 그 한문책 중에 아이들 책 중에 제일 많이 요즘은 뭐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저기예요. 그 마법천자문이죠. 저희는 마법천자문을 안 사줬어요. 그거 뭐 별로 뭐 근데 대부분 예전에 예전에 그 마법천자문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집집마다 많이 사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들 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자를 갖다가 재밌게 뭐 이해시키는 뭐 이런 과정들. 우리 영어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뭐 굿모닝 팝스 같은 거 있었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그 설명이 재밌고, 그죠? 잘 표현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야, 공부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건데, 나의 뇌를 갖다가, 회로도를 막 다시 짜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시놉시스인가요? 그죠? 뇌세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공부가 재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야만이 내가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헛소리를 조금 했는데 좀 더 그냥 어차피 한 김에 이야기를 드리면 마법천자문을 보게 되면 한자가 늘지 않아요. 늘 수 없어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가깝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일이 생겨요. 마법천자문을 계속 보다 보면 그 만화를 보고 있는 거지 글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의 뇌로 들어갈 때 한문 한자하고 그 선호공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예? 이렇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문으로 돼 있는 책을 보거나 한문을 더 익히려고 했을 때 이 선호공이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얘는 사실은 억지로 매칭시킨 거기 때문에 다른 한자를 읽을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지겨워도 그 어려운 한자를 처음에 그냥 이렇게 막 강제로 넣다 보면 나의 뇌의 구조가 바뀌면서 생각의 의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한자를 갖다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나만의 어떠한 그 룰을 만들게 되죠. 그래야만이 확 실력이 느는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지금 물론 비례해요. 그죠?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들인 곳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도 좀 더 정보를 갖다가 정보답게 가공해서 전달하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자, 우리가 이거 지금 9시 뉴스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유튜브에 지금 그 부동산 전달되는 걸 보면 몇 분들 보면 저도 이렇게 뭐 배울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한 분야의 그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라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지금 하나 좀 부산 이야기를 한 게 올라온 게 있어서 뭐냐면은 그 저기 있었죠. 도시야사? 도시야사인가요? 예, 유튜버 중에 나이 연배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보다 잘 어린가? 이제 점점 예전에는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먹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주로 활동하는 층이 도시야사 그죠? 뭐 이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부족했었던 부분들 이제 가끔 이제 좀 보는데 어, 이 부분 표영호 씨는 이거 표영호 씨 작품도 아니고 그 그냥 기획이에요, 기획. 어차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그 가장 대중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내용들을 하는 조회수는 상당히 많은데 어, 사실 좀 오류가 너무 많아요. 결정적인 오류가. 그리고 도시야사 같은 경우 이분은 학문적으로 그죠? 예,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서는 인정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 또 전문성을 들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도시를 보는 가치관이 설명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분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개발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활용 그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그죠? 예, 투자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산으로 간다. 그냥 감성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간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박원순 시장 때 그 골목을 그죠? 예, 사라지는 골목을 살리자. 뭐 왜 우리나라는 그 뭐 100년 된 건물이 없는가? 서양은 100년 된 건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죠? 오래된 집도 더 아끼고 우리나라처럼 쉽게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이렇게 안 하는데 서양은 오래 가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그죠?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져야 돼요. 대부분 건물들이 왜 6.25 때 거의 다 전통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죠. 우리가 식민지 겪으면서 6.25 겪으면서 그리고 나서 산업화하면서 진짜 막 그 벽돌 시멘트로 그냥 그 스레트집 뭐 이런 거 그 골목 그 정비 안 된 골목
거기서 추억과 낭만 자꾸 이제 이분은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미거리는 괜찮은데 현실적인 부동산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추억과 낭만으로만 가는데 유럽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긴 소리예요. 걔네들은 그 도시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식민지 시대만,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식민지에서 어마어마한 자본과 인력을 갖다가, 예? 가져다가, 자기네들은 그 시대에 요즘도 짓기 어려운, 돈을 들여서 사치스럽게 지은 건물들이라고요. 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거나 놔두면 역사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티코 있죠, 티코. 저도 이제 티코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거죠. 티코가 있는데 아들 녀석이 이제 자기 첫 차니까 티코를 막 만지다가 이제 티코 복원하는 거에 얘는 별로 쓰레기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그 티코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우의 경차다라고 해서 뭐 진짜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티코를 복원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녀석이 말하는 거죠. 티코가 우리나라 차냐는 거죠. 일본 경차 그대로 갖다가 만든 건데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앞선 것도 아니고 그냥 싸구려 차 들어다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최초의 경차라고 팔렸던 그냥 차인 건데 아무런 가치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명품만이 그 역사적으로 남았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민들이 쓰는 밥숟가락, 밥그릇 이거 100년, 1000년 보관해도 가격 안 나갑니다. 작품성 없습니다. 예. 왕들이 썼던 것만. 예. 그 시대에 우리가 쉽게 넘볼 수 없고 지금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이게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어떤 골동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오래된다고 해서 가치가 인정받는 게 아닌 거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들의 주택들 대부분은 이제 그 사실은 다 빨리 때려 부시고 새로 져야 되는 상황들이고 또 역사적인 것도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에서 많이 지금 그 궤를 달리하고 있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글쎄요, 자꾸 뭐 100년 전, 200년 전 뭐 찾아 따라가는 것도 우리의 어떤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참. 하여튼 뭐 근데 우리나라 지리나 역사나 뭐 재밌게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는 어 저도 틈 나면 보려고 해요. 이분 거는. 예. 또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또 많이 또 이렇게 비교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표영호 씨처럼 저런 채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채널들을 보면 아 편집, 그죠? 편집이나 기본적인 내용은 뭔가 그럴듯하게, 거의 뭐 방송국 수준으로 만드는데, 기본 그 부동산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지금 그 경매 이야기할 때 저축은행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경매되는 물건들의 대부분들이 뭐예요?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지역에 많이 떨어진 것들. 대부분이 뭐냐는 거죠.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 3금융권 애들이 후순위로 대출받았었던 물건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끌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어, 조금 그 약간의 차이가 하여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집값을 볼 때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간혹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지금 집값이 안 좋다고 하는데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강남에 있는 서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 왜 사려고 하세요? 사지 마세요. 이제 아마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살고 있다. 아니면 인천 송도 지역에 내가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대출 조건이나 다른 여러 조건 살펴서 한번 잘 모니터링 해봅시다. 좋은 집을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집값 떨어질 테니까 내년에 사시라. 예, 내 말만 들으면 돈 버는 거라. 얘라 이씨.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 내년에 네가 반값에 사줄 거야. 예,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고. 예, 지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절대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는 뭐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어, 그 이제 아까 같이 좀 뭔가 거품이 있고 내가 뭔가 이제 이거 사서 더 올랐으면 하는 집들, 그런 거는 이제는 10년 전만 해도 이제 조금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냥 없다, 라고 딱 하시면 돼요. 이제는 실사용 위주로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되게 그 거품 있는 아파트를 왜 사게 되냐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말로 사람을 꼬셔요. 네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만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나중에 더 오를 거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암호화폐에 가면 그렇죠. 비트코인 사라고. 암호화폐 뭐 사라고. 지금 올랐는데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오를 것이니까 사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안 사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저 보면서 제가 옥션을 통해서 가격 아까 지금 보여드렸죠. 지금 성도 더샵 센트럴시티 뭐 비싸게 지금 뭐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분양가에 비해 그죠? 분양가에 비해 한 분양가보다 한 30% 정도 예, 비싼 가격으로 지금 예, 됐다. 여기도 대부업체죠. 뒤에 후순위가 여기에 지금 3억 6,500이 뭡니까? 농협이잖아요. 거래가 2019년도에 3억 5천이었어요. 거래가액이 거의 대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샀네요. 그죠? 2019년도니까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2018년도고 그 다음에 19년도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 하여튼 분양 당시부터 좀 저희가 없었네요. 그래서 인천 송도 지역은 거의 지금 아파트들이 시멘트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랐다라는 말만 안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분양했었던 가격에 되게 지금 올랐다라고 해봤자 지금 한 5년 정도기 때문에 5년 정도면 한 15%? 예, 그러니까 5년, 3년 뭐 이렇게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당시 가격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5년 동안 낸 이자 정도, 그 정도가 지금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아유 참, 저도 좀 핑계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시대는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딱 엑기스만 그죠? 근데 너무 엑기스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음식도 그렇지만 그 그런 거는 이제 빨리 질려요. 예, 너무 정형화된. 어, 자, 뭐 다른 건 없고 이제 30분 녹음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집이 다시 센트럴. 요거는 한번 나중에 12월 12일 글쎄요. 이거는 될까요? 잠금 납부 여부 확인. 네. 경매 낙찰가 맞추기 안답시고 제가 지금 이제 몇 개를 올렸는데 아직 뭐 낙찰가를 여러분들이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한번 진행을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일인데 어, 되게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관심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채널도 이제 구독이 있고 가입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990원이고요. 그죠? 한 달에 990원씩 쟤한테 왜 줘야 돼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저는 지금 제가 구독자 수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야죠. 구독자 수는 뭐 별 의미 없는 거고, 가입자 수인데, 가입자 수는 참 잘 안 늘어요. 원래, 그죠. 만 명이 봐야 한 10명 구독해요. 어떠한 채널을 만 명 정도가 봤을 때 10명, 1000명이 했을 때 한 명이 구독을 해요. 그리고 1000명의 구독자가 생겨야 한 명의 가입자가 생겨요. 예, 비슷할 거예요. 예, 제가 이야기한 데이터가 그만큼 그러면 한 구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돼야 그죠? 예, 한 1000명의 가입자가 되지 않을까? 예, 물론 뭐 더 늘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유튜버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그 구독자 예전에는 이제 그 이렇게 광고 수입을 위해서 구독자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가입을 많이 유도하는데 저는 뭐 가입 990원이니까 1000원이 안 됩니다. 1000원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그 구독자 수,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는데 다들 유-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뭐 네? 컨설턴트로서 아니면 정보 제공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앞으로 내 말을 듣고 집을 살 때 참고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기다렸다 떨어지면 사시라고. 음,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시점을 정확하게 찍는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고 어, 아파트마다 이미 바닥을 찍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어, 그건 쉽게 파악이 되니까 이게 이제 더 떨어질 거냐, 뭐 이게 아직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애매한 것들이 힘든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딱 살려고 할 때 그냥 물어보시면 거의 예, 그 뭐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가격입니다. 예, 그런 거는 이미 바닥을 찍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사면 돼요. 예, 사서 내가 지금 입주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냥 뭐 앞뒤 없이 그냥 내년 되면 더 떨어진대. 그럼 난 내년에 사야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개별입니다. 그래서 예,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강남이 아니면 예, 이미 대부분 바닥을 찍었다. 예, 크게 오를 것도 없지만 크게 떨어질 것도 없다. 예, 강남은 지금 아직도 봐야죠. 네, 얘네들은 하도 구라를 떨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라를 떨은 것만큼 떨어지는 거고. 예, 근데 뭐 그런 건 물어보시면 되고 예, 물어보시기 전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990원이니까 그러면 되고 그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부동산 유통 혁명가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정보를 팔고 여러분들한테 경매 이야기만 해도 뭐 경매 이야기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죠. 예, 계속 하고 계속 물건 분석하고 또 넘어가고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실패했지만 데모사는 실패했지만 이제 지금 뭐 장성은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부동산 유통 혁명가라고 제가 지금 자칭 부동산 유통 혁명가로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아파트, 내 집이나 내가 원하는 상가, 부동산을 남들보다 그죠? 싸게, 더 좋게, 더 예? 얻을 수 있는가? 예. 그 경쟁력. 예.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앞뒤 없이 뭐 무당 저기 뭐야 관상 뭐 저기 뭐 사주 봐주듯이 예? 무당집 가서 뭐 그딴 얘기 하잖아요. 남쪽으로 가면 뭐 복 받을 것이다. 예? 남쪽에서 귀인이 온다. 북쪽으로 가면 이북이에요. 북쪽에서 귀인이 올 일이 없죠. 예? 예. 부산에 사는 사람한테 남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그럼 남쪽에서 일본에서 오지 않으면 뭐
북쪽에서 와야죠. 부산에 사는 사람한테 전 보면. 저는 실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채널에 가입자, 구독자를 모으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준비가 부실해서 그래요. 준비가 부실해서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다들 그런 거잖아요. 내 유튜브 보면 뭐 정보를 막 준대. 그래, 그 정보를 얻고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는데요. 예. 야, 깨달았어. 그래, 아파트 값이 내년에 떨어진대. 아니, 참,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 값이 거품이 떨어지면 지방의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까요? 오히려 또 반사적으로 튕겨 올라갑니다. 예. 이게 우리가 동시에 내려가고 동시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들 보면 쉽게 그죠? 뭔가 판단하고 뭐 쉬운 비법이 있는 것처럼 다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유튜버들이 전달하는 정보들은 그냥 그런 얘기가 있는 거보다 거의 맹신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본인들이. 내년 되면 뭐 내년 돼서 안 떨어지면 뭐 내후년에 떨어진다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한 지금 20년째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도대체 언제 집사라는 거예요? 언제? 그 집사는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예.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2년 전, 3년 전 기준이고요. 근데 실제적인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연 떨어진 거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렵고, 아이고 또 괜히 말이 또 산으로 간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뭐 아유, 적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51분이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